안녕하세요. 오늘만 끝내주는 남자 메리시롱금증권의 소동수 대리입니다. 이익원 대리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제품들의 영향력 그리고 브랜드력이 주가의 흐름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그리고 특히나 중국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산성 LNS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품주들 굉장히 많은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오늘 좀 밀리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서 과연 이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력이 시장에서 사그라지느냐,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새롭게 가져봐야 될 섹터는 어디인지 제가 오늘 끝내주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인들의 지갑을 연 종목들, 투자자들의 지갑도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랑받는 국내 업체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심상치가 않은데요. 끝내준 전략 시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강북센터에 서동수 대리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좀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좀 좋아서 계속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다른 날보다는 약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었고요. 과연 주도 섹터가 맞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도 섹터들도 오늘 주가의 낙폭이 좀 컸었고 굉장히 좀 많은 혼란을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조정 국면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켠에서는 희망을 봤습니다. 네. 변동성 확대되고 시장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또 중국발 모멘텀 가진 종목들은 끝까지 강하더라고요. 오늘 3위각기 상한가였고 그 밖에도 밥솥주들도 괜찮았고요. 오늘 메이드 인 코리아 키워드로 가져오셨는데요. 이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는 국내 기업체 좀 어떤 분야에 많이 포진이 돼 있나요? 가리지 않고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될까? 과연 한국산이라는 게 우리가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산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 중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산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아용품이라든가 샘표식품 이런 것들 옛날에는 바나나 우유 빙그레까지도 있었는데 억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을 완전히 고쳐 먹었습니다. 산성 LNS라는 종목을 보면서 과연 이게 기술적 장벽을 형성을 하고 있나? 라고 했는데 기술력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회사 주가하고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인정을 하면서요. 이런 브랜드력이 좀 확산되는 것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 면세점에서 유아용품을 이렇게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곁다리를 하나 사가는 거겠지. 근데 이 매출의 상승폭 자체가 좀 굉장히 심상치 않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중국인 엄마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안전도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원차일드 폴리시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롯데 온라인 채널에서 화장품을 꺾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품목이 영유아용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세점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쪽으로 적용을 시켜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 나오고 얼마 있다가 모나리자가 상한가 가고 막 그랬잖아요. 아기 기저귀 브랜드 있어서. 지금 브랜드 파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 중학교 때는 일제가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워크맨, 시험 잘 보면 워크맨 사다 주시면서 일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 대우를 받았고 또 저 이전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미제다 하면은 또 굉장히 환호했던 것 같은데 왠지 중국에서도 한국산이다.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방사능도 있잖아요. 일본 제품. 그렇죠. 기저귀는 뭐 옛날에 강남에서 되게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 중국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화장품이나 뭐 기저귀도 일본 것보다 이제 한국 것을 선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좀 참고로 삼아볼 만한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나가는 일제차만 봐도 막 뭐 수십 명이 달려들어 차를 뒤집어 버릴 정도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AIIB도 또 안 들어간다고 일본이. 아, 그렇죠. 뭐 잠정적이긴 그거는, 해도 예, 뭐, 예. 그건 뭐 감정적인 부분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역사적인 인식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또 중국하고 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중국도 일본이 없는 나라 중에서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러한 것들이 아직은 이 브랜드력 자체가 굉장히 건재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시장 빠지면서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건도 보니까 저희도 LG생건 거 기저귀 쓴 것 같은데 거기도 기저귀를 만들잖아요. LG생활건강에서도 기저귀 쪽으로도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쪽 그 영유아 쪽이라든지 아동용품 시장 규모가 중국은 화장품은 저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이쪽은 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자료는 뭐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한 105조 정도. 요거는 이제 또 아동용품까지도. 우리 원 기준으로. 예, 105조 맞습니다. 원. 예, 우리 105조 정도 105조.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연성장 한 7%로 보고 있는데 저번에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전인대 양회에서 원차일드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 무조건 1가구 1 자녀 정책을 좀 이제 변화를 주겠다는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사실 작년에 뭐 외동 아들이신 분들은 뭐 하나 정도는 더 낳게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5, 6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효과밖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전국 성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커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이야기 나오는 쪽이 화장품이야 뭐 워낙에 좀 예전부터 중국발 모멘텀이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육아용품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또 한창 강세 흐름 나타냈던 밥솥주 그리고 의류 관련주 또 속옷 관련주가 또 올해부터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대림 그런가요? 비행 끄고 뭐 고급 변기 만들고 비대 붙여가지고 하니까 또 중국으로도 기대만으로도 되게 아쉬워하셨죠? 대림 비행코 때문에 많이 올라서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여기다가 게시판에 지금 보니까 생표식품, 뭐 간장 얘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음식료 쪽도 어느 정도 좀 중국 쪽에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를 좀 더 연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중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력만 가지고 있다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반도국가에 태어나서 13억 4천만 명이라는 그 중국인의 삶수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인도 그렇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중국의 이 레버리지는 전혀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1인당 GDP가 6,000불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뭐 물론 뭐 상하이라든가 베이징 같은 경우는 10,000불을 넘어서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앞으로 연 6%에서 7%씩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연간 한 1%에서 2% 정도 위안화 절상을 하면 연 10%의 성장을 하면서 2020년경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 그 경제 규모를 추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력도 그럼 훨씬 더 강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재밌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는 얘기죠. 중국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밖에 되지 않고요. 30%가 60%, 70%밖에 될 것이고 위안화도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1인당 GDP도 굉장히 커지게 되면 중국인의 이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 머리로 감히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산이라는 이름 하나만 들어가면 한국산은 깨끗할 거야. 한국산은 고장나지 않을 거야. 한국산은 믿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앞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아침에도 방송하다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퇴근하고 홈플러스를 갔는데 들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대가 사실은 장 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중국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간다면 자주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나 보다라고 또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화장품도 좀 바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그 큰 종목들도 약간 좀 고점에서는 많이 밀려났고요. 또 이제 코리아나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에서 하한가로 거의 30% 이제 급락 나오면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30%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좀 약간 아찔하게 해보게 됐는데요. 그렇죠. 좀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시세가 나오면서 약간은 그런 그 좀 끼있던 종목군들은 한번 털린 것 같은데 화장품 쪽은 좀 어떻게 지금 좀 조정이 나오면 역시 좀 아까 그 소비 그런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사야 된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사야 합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흔들렸다고 그래서 한국산 브랜드력이 중국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문제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계속 약진을 하고 800포인트까지 간다고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화장품주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급적인 이유로서 어떻게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2분기에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이라든가 그 중국의 EM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상한가 30%씩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런 공포감을 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작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큰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가야 된다, 가져가도 된다,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화장품 네. 내에서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인수설 이런 루머 관련해서 네, 네.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네. 상당히 강하고 삼성 LNS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중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순위나 판매고가 이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아니면은 또 굵직굵직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면세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섹터를 좀 세분화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은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화장품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니면 LG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아예 대장주로 이렇게 집중을 한다거나 삼성 LNS나 그 하위 트림에 있는 것들의 뉴스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신규 진출을 한다거나,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한 투자 발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화장품 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바일 게임도 너도 나도 내 모바일 게임 진출하겠다 했을 때가 꼭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손절 라인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형성을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제가 영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좀 신선해요. 좀 랠리가 좀 신선하죠. 얼마 안 됐죠. 신선하기 때문에 삼성 LNS 20배 갖고 10배 가서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2배밖에 안 갔으니까 이제 좀 그런 논리 갖다 붙이려면 중국 성장성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업사이드 측면에서 하면은 이런 쪽으로는 아직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사이즈 큰 종목 쪽으로 옮겨와 볼게요. 오늘 정형화학주들이 또 대형주 가운데는 네네. 괜찮은데 간밤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오르다가 또 약간 윗꼬리를 다들 달기도 하더라고요. 국제유가 전반적인 흐름하고요. 또 정유주 화학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대리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유가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페크의 중심인 사우디 그리고 미국 이쪽에서 산유량을 계속 늘리는 치킨 게임,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유량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일간 939만 배럴을, 그러니까 총 전 세계에서 1일간 나오는 게 9,5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에 120만 배럴씩 오버 서플라이가 나면서 국제유가가 지난 하반기부터 100불에서 지금 40불 수준까지 한 60% 정도 까졌다. 빠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40불, 50불 요대로 오니까 물론 이 과거 데이터를 대입을 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전 세계 GDP의 뭐 1점 몇 프로까지 수준까지 빠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유가 시장에 대입을 하면 25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한 40불, 50불로 되면서부터 셰일 업계들의 이제 채산성이 악화가 굉장히 되고, 그리고 40불, 50불이 되면서 오페크 국가들, 하위 국가들의 재정난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뭐 예멘에서 쓸데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물리적인 갈등이 야기시키는 수준까지 내려가 있다. 러시아가 50불 밑으로만 내려가면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항상 40불, 50불 요 선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갈등까지 나올 수 있는 하방 경직을 항상 만들어주고 있다. 이벤트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좀 그래주얼리, 그러니까 옐런 총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리가 오르듯이 유가도 조금씩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 확장 국면의 네. 초반, 시클리컬한 측면에서 초반으로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하면 유가의 수준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새벽에 방송하시는 거를 어젠가 그제 리그스 그거 네, 하시지 네. 않았나요? 그거 네.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걔네가 원유 저장고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제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원유 저장고가 이제 다 차서 더 이상 미국에서 이제 뭐 원유를 쌓아둘 데가 없다. 요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저장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퍼낼수록 계속 밖으로 팔 거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 좀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83년에 그 원유 재고를 미국이 34일치를 쌓았을 때가 꼭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한 15년 정도 해가지고 한 18일치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네네. 30.4일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 실질적으로 평균치보다는 상단에 많이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지금 상단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업사이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오늘 WTI 같은 경우도 올라선 이유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산유량이 3만 배럴 정도 줄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늘렸습니다. 사우디 거 다 뺏어 먹으려고. 미국이요. 네, 그러다가 3만 배럴 늘었다. 그러니까 시추공 숫자도 1600개에서 지금 700개 수준으로 네. 떨어져 있어요. 절반 미치죠. 그럼 시추공 하나 대비 하나로 퍼올리는 원유량은 지난해 말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셰일 가스를 채굴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상위 20%만 남아 있고 나머지 80%를 거의 뭐 완전 맛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20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유 시추공 하나하나의 원유량 자체가, 생산하는 원유량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에 20개라고 치겠습니다. 상위 20%를. 만약에 20개에서 22하고 19위, 18위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은 기존의 하위 업체들이 그 원유량을 캐지 못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 몇 개만 망해도 그 원유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크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시아파, 수니파가 예멘에서 지금 한판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사우디를 좀 원조를 하고 뒤에서는 이란하고 핵 협상을 풀어주면서 한 수씩 지금 받아가는 미국의 그 정치 외교적인 그 굉장한 흐름이 움직임이거든요.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봐야 야, 될까요? 우리 산유량 줄였으니까 너네 네. 조금씩 줄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 세계 IB들이 올해 하반기 국제유가 시세를 60불에서 70불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50불에서 60, 70불까지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는 쉽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가 거기에서 진짜로 정제 마진을 계속 확대를 시키면서 잘 팔고 이렇게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워낙 뭐 다른 업체들, 중동 업계라든가 뭐 이쪽에서 많이 쫓아온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원유 ETF 같은 거를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운송이나 해운 쪽으로는 이제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로 좀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저는 이런 얘기 여쭤보려고 했는데 살짝 묻어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네네, 궁금증이 예. 풀렸네요. 예. 그럼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내일장 전반적인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 시장에서 단타를 쳐서 웬만하면 한 7.5할, 75% 이상의 승률이 항상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3주 동안.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되는 종목을 가만히 들고 있지 않고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주도 섹터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 첫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뭐 삼성에서는 약간 좀 뭐 한 3일 정도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기설을 키우고 있는 상하안포, 중국의 EMG 수편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코스피한테는 좀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신제품인 갤럭시 S6와 투싼이 잘 팔리는 구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확인되는 구간에서 다시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 시장을 매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기관들끼리만 하고 있는 수익률 게임에서 코스닥 내 주도 섹터로 순환매 들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내 주도 섹터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 주시죠.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기가 다시 오르면서 갤럭시 S6 관련된 이런 부품 밸류 체인이 한번 다시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예. 뭐 화장품 한 며칠 더 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쪽은 그러니까 빠질 때 좀 공략하자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한판 승부수는 어디다가 좀 원래 이게 뭐 화장품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성 LNS가 선조정을 좀 받은 국면이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죠. 예,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뭐 20배 올라서 뭐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세가 2,000배, 2만 배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력이 존재하고 있고 뭐 타오바오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속 뭐 3위권 내에서 항상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본 업체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브랜드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도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시장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타오바오몰에 상위에 있는 뭐 S&P 이런 애들은 그 이런 회사들은 상장 회사들랑 연결된 게 혹시 알고 계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세 개인가 더 있더라고요. 리더스하고 네, 비비로 맞아요. 예. 걔네가 거의 항상 상위권에 이렇게 있던데 네, 어치락버치락 하거든요. 항상. 예. 근데 기술력은 있는 것 같고 마크가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시면 이 네, 시간에 빨간색이랑 해주세요. 흰색으로 해서 네. 십자가 모양으로 다 그렇게 해서 찍고 나오던데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도. 그리고 삼성 LNS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선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또 있었잖아요. 2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당한 거. 이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좀 주가가 출렁거렸던 것 같은데 250억 사실 안 와닿아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좀 크다면 큰 규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 혹은 좀 어느 정도 희석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가로 보면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네, 조정의 그냥 재미 정도로. 개인이 좀 그냥 일반 생겨버리는- 개인인가요? 네, 말 생겨- 그대로 그냥 개인.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하기 좀 그런 그분 네. 저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근데 금액을 크게 걸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25만 원으로 하면 웃기잖아요. 네, 뭐 우선은 지금 대리님 같은 경우는 회사 측을 좀 더 믿어보는 걸로 그래서 네. 삼성 LNS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3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에서는 2월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4,330억 달러 적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 공장 수주 나오고요. 오늘 밤에도 고용지표 한 가지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나오는 날이죠. 28만 5천 건 전주 대비 약간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에서는 ECB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발표됩니다. 아시아 일정도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3월 말 외환 보유액 발표하고요. 중국 쪽에서 앞서서 HSBC 제조업 PMI는 나왔죠. 제조업, 비제조업 합한 이 종합 PMI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과 함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일부 국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인도 등이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스펙 상장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내일 KTB 스펙 2호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됩니다. 종목 코드 214150이고요. 공모주가 2,000원입니다. 상호 변경하는 곳 두 곳 있습니다. 골프존이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그리고 우리 SL 스펙은 얼마 전에 합병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NHSL 스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대원제약과 KH바텍이 무상증자 물량을, KG 이니시스와 한미글로벌 등 10개 회사가 신주 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난 1년간 한 20%가 올랐고요. 소형주는 한 31%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은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조 2천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시아에서는 지난 1년간 이 상해 종합지수가 90% 올랐고요. 이 기간 중에 중국 신용이 4배가 이제 급증이 나오면서 우리 돈 기준으로는 한 180조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수 급등 나오면서 신용 확대 나오기 때문에 경고음들이 계속 이제 외신 쪽에서 매일마다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실적이 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 변동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